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자, 토끼의 해 증시는 깡총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단연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보다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점들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제 미국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생산 대표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반도체 장비 및 재료, 부품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와 함께 게임주들도 오늘 힘이 강합니다. 현재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 동력은 중국 시장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당국의 외자 판호 발급 재개로 국내 게임주들의 수혜 기대감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기존의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50%가량의 시장 확장 효과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넥슨게임즈 13%대 급등하고 있고요. 또 네오위즈 역시 10%가 넘는 상승률 챙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 때문이라는 이슈는 같지만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을 필두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연휴 전에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여행, 또 항공, 또 면세점 등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LG생활건강 현재 3%대 하락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2%대 약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연휴 이후에 첫 거래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연휴 전에 상승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오늘도 순항 중입니다. 토끼의 해, 이 깡총 랠리보다 우리는 더 앞서 나가야 되겠죠. 오늘도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방송에서도 뵙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뵈니까 가족 만나는 것 같은데요. 자,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 이 시각 현재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AI 챗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시장의 이 게임 판호 기대감으로 인해서 게임주들 역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또 K 콘텐츠주들 강한 힘을 보여줬죠. 넷플릭스도 역시 K 콘텐츠 때문에 힘을 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미디어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장 약세 업종. 항공주들이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무섭게 올랐었는데요.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산주들 역시도 1%대 하락하고 있고 역시 연휴 전에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죠. 건설주 역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약세 업종 일단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최근 바닥을 다져왔던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특히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 부분 바로 중국발 훈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본업에 충실해 왔던 게임주들을 향해서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주가 과연 지난해 고전을 딛고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 모멘텀에 진입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사실 뭐 지난해에도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뭐 가상화폐 관련이라든지 다른 이슈들이 섞이면서 관심이 커졌는데 이제는 슬슬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게임주들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 한한령 해제 이슈 부분들은 게임주들한테 좀 청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간 이제 언론 보도에서 우리가 봐도 구작 판매로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에 뚜렷한 좀 실마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한령 해제 이슈랑 그리고 이제 외주 판호 발급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지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 좀 청신호가 좀 들어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앞으로 지금 이 섹터 관련해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주들 이제는 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오늘 증권가에서도 나왔던 리포트긴 하지만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도 시장 확대 효과가 거의 한 50%는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기대감 좀 커지는 상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주 내에서는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신작이 상당히 효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달아서 대형작들의 공개가 줄줄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내에서도 가장 큰 이 상승폭을 보여주는 네오위즈. 올해 주가 상승 과연 얼마만큼 좀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뭐 신작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게임주들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한데 신호탄 자체는 처음에 잘 쏘아 올린 것 같아요. 네오위즈 올 한 해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 전망이 너무 좋다고 해도 지금 네오위즈 잡기는 워낙 좀 리스크가 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엔 지금 웹보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지금 추가 상승이나 매출을 좀 크게 증가할 시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리브랜딩 마케팅을 좀 진행했던 게임이 1위를 했던 게임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게임 개발 능력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내 대형 게임사들에게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지금 우려감에 또 한 번 좀 낙폭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솔직히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올해부터 지금 M&A 관련해서 지금 IP를 계속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엔 피해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거짓이 사실상 지금 콘솔 게임의 첫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콘솔 쪽에 이 피해 거짓이 얼마나 좀 흥행을 하냐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지금 신규 작들에 대한 좀 IP 확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가 매수 시점을 잡고 좀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크고 다만 이제 피해 거짓 이후에 좀 흥행 여부에 따라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매매 동향만 우리가 좀 살펴봐도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수 주체가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열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국내 게임
게임사들이 지금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거짓 같은 부분들도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타 범인이 계속 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피해 거짓에 대한 흥행 여부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좀 수급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네오위즈를 지금 담고 있다는 부분들만 봤을 때 피해 거짓은 확실하게 좀 흥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매수 주체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MMORPG 장르가 좀 유일하게 한국 국내 게임사가 좀 잘하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게임사가 MMORPG는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규모로 이제 유저들이 모여가지고 뭐 공성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지금 좀 최적화를 할 만한 그런 개발 능력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외주판호 발급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지금 외주판호랑 그리고 퍼블리셔를 통해가지고 내주판호까지 지금 획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올해 시점에서는 게임 산업이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계속 좀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증권가에서도 지금 최근에 중국 게임사들의 기술력 많이 올라와서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이 우려가 좀 과도한 것 같다라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게임주들은 저희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연휴가 끝나면서 지금 그 전까지 기대감에 올랐었던 항공주들은 오늘은 좀 주춤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업황 개선 측면 속도로는 아직 좀 기대해볼 요인들이 많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직 항공주들 뭐 오늘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각국들의 어떤 국경들이 열린다면 저희는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전략 부분들의 전망치가 많이 엇갈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인 재료 상승 모멘텀은 지금 이유한 건 맞지만 지금 절대적인 업황 자체가 지금 솔직히 좋아졌다고 보기는 다소 저는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지금 항공주들이 상승을 해주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 매매 스타일이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 솔직히 지금 이제 업황이 물론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여객수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도 지금 많이 개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지기 전 시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 WTI가 지금도 솔직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WTI가 지금 많이 다소 완화가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심리에서 볼 때는 앞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WTI가 좀 굉장히 급상승했던 부분들에 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들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엔데믹 현상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로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엔 WTI가 항공료가 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도 분명히 국내 항공사들은 부담일 겁니다.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부담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여객 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 인하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항공사들이 적자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게 되면은 지금 항공주들이 올라가기는 다소 리스크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WTI의 스프레드가 얼마나 완화 기조에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항공주들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제 여객 수가 지금 작년 12월에 407만 명까지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이 수치가 동월 대비해서 한 53%까지 좀 회복을 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조성이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저는 WTI가 좀 잡혀야만이 지금으로서 항공 업계들이 좀 빛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업황 자체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들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유가라든지 이런 경기 상황들이 좀 더 잡혀야 항공주의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드는 생각이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여행들이 좀 더 각광을 받으면서 연휴 전에도 사실 항공주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도 특히나 LCC, 저가항공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 선두에 있었던 게 뭐 단연 제주항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항공이 지난해 말 대비해서 10% 이상의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항공주 내에서 뭐 LCC들의 개선세가 뚜렷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안에서도 조금 더 선별해서 LCC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을 일단 좀 봐야겠죠. 다만 이제 3분기 대비해서 분명히 좀 실적치는 좀 좋게 나와줄 겁니다. 지금 이제 제주국제공항의 지금 이용객 수가 작년만 봐도 한 3천만 명이 지금 육박을 했다고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코로나19 이전에 지금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항공 여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 실적치가 얼마까지가 갈지가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가장 많은 좀 전기 노선을 좀 운항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단기 노선에 대한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은 좀 제주항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여객 수요가 확실하게 좀 회복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저가 항공사 중에서 좀 제주항공이 좀 빠르게 좀 수급 현상이 좀 나타나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ESG 관련해서 지금 경영 내재화까지 지금 들어갔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지 안 될지도 판단 여부를 좀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인해 가지고 제주항공이 지금 이제 좀 목숨을 걸고 좀 재무적인 부분들 좀 개선을 하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ESG 경영 내재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가 얼마나 개선이 되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이제 항공 업황 자체는 결국에 항공료가 이제 WTI가 좀 잡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엔 경기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경기 상황이 물론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WTI 스프레드도 분명히 완화 기조에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나서 매수 시점을 좀 잡으셔도 좀 유효하고 지금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단기 시세를 좀 바라고 지금 진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저가 항공사 중에서 좀 제주항공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항공사 내에서는 그래도 제주항공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가항공사 내에서 지금 가장 많은 이 전기 노선들을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눈길이 가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모두 둘러봤는데요. 오늘 시장 자체 분위기가 참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 속에서 지금 현재 최든 팀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현재 팀장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지금 게임주들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워낙 저는 좀 좋은 개발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잡기에도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좀 중장기적인 중국 시장에 대한 효과가 좀 큰 개발사 같은 경우 좀 대부 시스터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쿠키런 IP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키런 킹덤을 통해서 이미 좀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적으로 좀 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23년이랑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금 쿠키런 IP 신작 기대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대부 시스터즈가 좀 저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유력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IP로 계속적으로 지금 신작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쿠키런 부분들이 인기몰이가 굉장히 좀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용자들이 신작이 나오게 되면 쿠키런 IP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었다 보니 그 다음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면서 게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한 사람당에 한 3,900원대의 유료 결제 시스템만 잡아도 지금의 매출보다는 좀 2배, 3배 이상의 좀 고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매출적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큰 지금 대부 시스터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를 좀 가장 크게 볼 게 지금 이제 캐릭터 기반으로 좀 게임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캐릭터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굉장히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쿠키런을 만들었던 좀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대부 시스터즈는 좀 분할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목표가를 보셔도 되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좀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전략은 좀 맞게 좀 설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4,500원에서 63,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 저는 한 10만 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대까지 대부 시스터즈가 가고 좀 빠진다라는 관점으로 좀 설정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1차 매물대 구간이 이제 10만 원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대를 매물 소화를 충분하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1,000원대로 좀 짧게 잡았던 부분들은 지금 중장기 이평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해주면서 저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중장기 이평 부근대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 심리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격도도 굉장히 크게 벌려졌다가 다시 지금 정배열로 들어가려는 초입 구간을 계속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초입 구간을 형성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5만 1,000원대를 지금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상승 기대감이 계속 조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지 라인 한 5만 1,000원대로 좀 설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현재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게임주들 지금 현재 기대감은 있긴 있지만 이 기대감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 좀 공포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판호 다음 주인공은 이 종목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이라고 하는 워낙에 확고한 팬덤이 형성돼 그렇죠. 있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안심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중국 판호 발급해가지고 모멘텀이 결국에 국내 게임 개발사들한테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데브 시스터즈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는 게 지금 일단은 지금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호가도 지금 굉장히 얇고 지금 아직까지 오븐 스매시가 나오지가 않았다 보니까 신작 게임인 그 부분들에 지금 기대감이 계속 지금 조성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게임사들이 재료가 시작이 됐던 것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 때문에 시작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독단적으로 데브 시스터즈가 수급을 좀 많이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구간은 지금 뭐 염려를 하고 매수를 좀 고민한다기보다는 저는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로 계속 좀 모아가셔도 저는 분명히 나중에 좀 좋은 수익률로 좀 보답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오히려 지금 현재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63,000원에서 64,5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구간대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 수익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런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연초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큰 관심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의료용 로봇이 선정됐습니다.
참 연초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큰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는 지금 뭐 산업용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등 굉장히 다양한 로봇 관련주들이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 로봇을 미래 사업으로 낙점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이 주가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많고 많은 분야들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의료용 로봇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내일장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있겠지만요. 일단 의료용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2006년도에 사실 뉴하트라는 드라마 속에서도 이제 지성이라는 배우가 나왔었고 거기서 수술 로봇으로 쓰였던 게 다빈치 로봇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 같은 경우는 복강경 관련 수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의사들이 사실 게임 하듯이 VR 같은 느낌으로 수술을 하는 의료용 로봇인데 실제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대당 대략 3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가격이 부담이 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코로나 시절 대략 2021년에는 120조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던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도 2006년도에는 뭐 1조, 2조짜리 회사밖에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형 로봇이 성공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다빈치 로봇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웬만한 대학병원에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향후 이런 병원식 병원이나 이런 관련 의료용 로봇에 대한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시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미국 시장 자체가 의료용 로봇에서는 전 세계에서 52% 정도에 대한 굉장히 비중이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좀 그쪽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리나라 로봇 기술만으로도 세계 한 4위에서 5위 정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정부의 지원이나 좀 규제 완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점점 이런 건강보험 등재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완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물론 최근에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결국 많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대체 대안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의사에 대한 대안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수술을 위해서 향후 의료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레모 로보틱스 로보티즈 주가들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은 그에 대한 대안 종목으로 아마 다시 한번 의료용 로봇이 조금 기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회 환경의 변화도 그렇고 지금 뭐 로봇들이 모든 산업군에서 참 많이 쓰이게 될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의료 산업 분야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종목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죠. 큐렉소가 선정됐습니다. 네, 사실 로봇 관련주들 정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선정된 종목은 큐렉소라는 종목입니다. 큐렉소, 지금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큐렉소를 공략해야 하는 건지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가 이제 HY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한국 야구르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뭐 지금의 매출 비중 자체야 한국 야구르트 자체가 음식료 관련된 뭐 첨가제나 원재료에 대한 유통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큐렉소에 대한 장기 미래 성장 동력은 이제 로봇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제품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 강절 로봇이라고 하는 큐비스 조인트, 그리고 척추 로봇이 큐비스 스파인,
그리고 모닝워크라고 하고 있는 재활 로봇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옛날 현대중공업에 있는 로봇 사업부에서 따로 인수해 와가지고 지금 재활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크게 이 세 가지 로봇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이런 메인 상품으로는 인공 관절 로봇이라고 하고 있는 큐비스 조인트가 좀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도에 있는 제2위에 있는 임플란트 업체인 메릴 헬스케어와의 일단 19년도쯤인가요? 2025년까지 공급 계약을 52대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적어도 한 10대, 15대씩 계속 공급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가격대는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가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11월에 실제로 기사도 나왔고 공시도 나왔었는데 인도 메릴 헬스케어에서 크랩스에 대한 제품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외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북아메리카나 그리고 동남아나 그리고 북유럽 쪽으로 인해서 향후 좀 시장을 진출할 여기가 좀 보이기 있는데 사실 아직 크랩스의 단점이라고 했던 게 사실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워낙 북미 시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을 뚫었고 그 이후부터 해외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인공 관절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정형외과에 가게 되면 정형외과 관련 이제 수술을 받기 이전에 뼈를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수술에 들여보내는 로봇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도 실제로 수요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년에 몇 대씩 계속 꾸준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공관절 로봇이 이제 북미 시장이나 관련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나게 되면 사실 이 제품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500억 달성이 나오지 않을까 매출의 연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하나 이게 LNK 바이오죠. LNK 바이오 같은 경우가 2대 주주로 올랐었습니다. 실제로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큐렉스와 같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LNK 바이오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회사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척추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척추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가 실제로 미국 쪽에서도 병원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이 회사의 큐비스 스파인이라고 하는 척추 관절 로봇이 아직까지는 매출이 꽤 크지는 않지만은 북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좀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 로봇이라고 하는 모닝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작년에 탐방을 갔을 때도 사실 이 재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재활 병원이나 여기서 수요가 크게 커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작년 1월이나 2월쯤에 건강보험 등재 이슈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등재가 됐고 조금씩 개정이 되게 되면서 재활 로봇 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병원 쪽에서는 이런 재활 쪽으로 보행 로봇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매출이 올해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의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큐렉스 같은 경우 제2의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물론 120조까지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매출이 1,000억이 나오고 2,000억이 나온다가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 관절 로봇과 모닝워크에 대한 결국 제품 판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유럽 CE 인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승인을 받았고 결국 미국 FDA 인증만 남은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가 올해쯤에 아마 승인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진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관절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수요가 생각보다 북미 시장에서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이제 의료용 로봇이 큐렉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여러 빅테크 회사들이 일반 의료 시설을 갖춘 병원과 아니면 로봇 회사와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쪽에 있는 의료 시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용 로봇보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큐렉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큐렉스도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상 움직임으로 보면 작년에도 큐렉소는 6,5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가격 전략은 좀 단기적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내일 시초가로는 8,400원 목표가 잡았고 손절가는 7,900원 잡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박스권에 나왔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었던 거죠. 실제로 인도에 있는 메릴 헬스케어 정도에서는 공급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추정치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60대를 팔았네, 50대를 팔았네 하면은 숫자를 대입해도 이게 더 이상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어제 11월 달에 공시를 맺었던 실제로 이런 MOU 체결로 인해서 또 다국적으로 지금 판매망이 넓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정치가 생각보다 많이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박스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나와봐야겠지만은 재활 쪽에 대한 로봇도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온다. 하게 되면은 연간 한 400억, 500억밖에 못 버는 매출인데 생각보다 600억, 700억이 빠른 시일에 올라온다 그러게 되면은 그렇다면 그 다음에 1,0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밸류에이션 릴리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박스권을 탈피하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9,000원 만 원대는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큐렉소 저희가 내일장부터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7% 오른 2,42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중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로 9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담으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도 매수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매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는 38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속 모바일용 D램을 개발해서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5위권 내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에도 약보합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9만 9천 원 선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전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각각 4%대,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터넷 대표주들도 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난 금요일에 홀로 보합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2%대 상승하면서 62,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99% 오른 73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코스닥에서는 기관 매수세가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 현재 1,96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은 1,454억 원 사자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동반 상승 중이고 특히 LNF 거의 6%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에 이 바이오주들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동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14%대 급등하면서 8위권에 이름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연휴 끝나고 나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오늘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이보다 이렇게 좋을 수는 없죠. 작년도 이렇게까지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장에서는 절대 급락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테마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들, 챗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강하죠. 지난주 이제 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소비주들이 강했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은 그쪽이 좀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조정받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순환매는 계속 이어집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7,200억이나 샀고요. 기관들도 장중에 좀 더 샀었었는데 뭐 막판에 좀 줄여가지고 389억이지만 그래도 샀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7,900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서 지금 계속 오늘 장 막판에서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있는 물량들을 더욱더 던지고 있죠.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3,300억을 매도하고 있고 거의 1월 4일서부터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2일서부터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한 며칠 빠졌다가 1월 4일, 1월 5일서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이 형상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좀 무서워서 그래요, 지금. 떨어질까봐. 어느 정도 지수가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많이 당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도, 우리나라 시장이 맨날 떨어지니까 조금만 오르면 떨어지고,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우리나라 휴장일 때 오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거꾸로 떨어지고,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몰라야 되는데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올라가도 안 올라가고 미국 시장 빠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간 거 없이 또 떨어지고 심심하면 떨어지고 그냥 떨어지고 하여튼 맨날 떨어지니까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다 알면은 그거는 비밀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움직여요. 개인들이 다 알아버리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강한 이유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그 경험했었던 부분들을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다 핑계가 있죠. 일단 금리 인상, 둔화를 시킨다. 근데 원래 있었던 얘기라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러면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입니다, 돈. 돈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돈들이 들어와서.
또 외국인들이 돈 넣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뭐 가짜로 지금 7천억 찍은 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돈들이 계속 한 달 내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테마주 순환매 계속 나올 거고요. 바닥에 있던 종목들도 계속 움직일 거고, 요즘 그래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잘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요. 이런 흐름들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별로,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할 마음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제일 문제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냥 종목들 팔기 바쁘고요. 주식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하여튼간 주식을 이제는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러면 세력들도 개인 투자자가 나가버리게 되면 쟤네들도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띄워놓고 개인 투자자들을 또다시 물리게 할게끔 뭔가 또 생각을 또 하겠죠. 어쨌든 2,50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수급으로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재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죠? 1월 2일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쉬지 않고 거의 여기 20억 매도 나온 거 중간에 하나 빼고는 1월 2일서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뭐 내일은 뭐 팔겠어요? 맨날 들어오는 애들이. 그래서 계속 개인들은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 기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수는 2,500은 당연히 갈 거고 2,500 이상도 개인들이 계속 판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 위쪽까지 올라가는 건 바라지는 않지만 계속 이 시장은 박스권 시장으로 분명히 체질이 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하락장은 끝났습니다. 하락장이 아니에요. 지금 장은 박스권장인데 이 고점을 2,500을 두고 고점을 줄 거냐, 2,600을 줄 거냐, 2,700을 줄 거냐, 2,800을 줄 거냐, 2,900을 줄 거냐. 여기를 결정하는 건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고점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흔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2,200 저점과 2,500이 지금은 고점으로 보는데 어쨌든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폭은 더 커지니까 지금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지 않을 거면 아예 당분간은 2개월, 3개월 동안 들어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들어오면은 거기서 물론 지금 주식 하려는 사람들 말고요. 고점에서 잡으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박스권장은 그런 장이에요. 떠 있는 종목들 순환매가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분명히 조정은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조정받을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공략 못한다?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찾으면 수백 개 있습니다. 수백 개. 5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가까이가 있어요. 바닥에서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여기서 1개월, 2개월 더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좋은 얘기 나올 때서 들어가면 아마 늦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벌써 37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1분 남았는데요. 자, 종목 얘기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셀바스 AI, 인공지능 섹터인데요. 굉장히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로 이렇게 미쳤어요. 지금 바닥 대비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넘게 올라갔는데 170% 가까이 올라가 버렸는데 인공지능 이슈가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지난번에서도 구글에서 그 챗 GPT에 대한 그 시가총액 가치를 37조를 평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에 약 12조 원의 규모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쫓아가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이쪽 AI 쪽 관련주니까 이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쪽을 찾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 쫓아가지 말고 아직 안 움직인 것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기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12,000원 안 깨지면. 자, 다음은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주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서도 이제 덴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헬스케어 관련주도 은근슬쩍 강해요. 근데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MBK 파트너스하고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덴티움서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 많이 있어요. 바텍 이런 애들 아직 안 움직인 애들도 있으니까 이쪽 관련주 관심이 있다면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쪽을 다른 쪽을 치과치료 임플란트 관련주들 다른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슈만 트면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일단 지금은 못 쫓아가요. 올스타 임플란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에 얘네들이 다 표본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튀게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풍산인데요. 작년 7월 25일 날에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죠. 제가 이거 35,000원 넘어갈 거라 그랬고 지금 수익률은 36%인데 지난주 있을 때도 30%대 있을 때도 이거 50% 찍을 거라 그랬습니다.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상승하는 애들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급의 힘으로 50%는 아마 찍지 않을까. 지난주 얘기했던 거대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장 점수 얘기를 하자면 80점이고요. 매수 포인트 85점. 그리고 엔터주들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조정받긴 했지만 다시 움직일 것 같아서 85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이정수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수익 점프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전문가와 계속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발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